사운드 체크. 오케이. 레디? 고! 안녕 얘들아, 우리 희망 프로젝트의 라디오를 들어줘서 고마워. 오늘은 정말 무겁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주제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. 북한의 입장에서 인권 침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? 북한 속에서는 어떤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? 북한의 입장에선 사실 인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없을 것 같아. 만약에 내가 북한인이라면 나에게 있는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. 북한 인권 침해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보장할 기본적인 인권, 생명, 자유, 평등, 그냥 삶 같은 거를 지키지 않고 억압하고 빼앗는 걸 말하는 것 같아. 나도 북한이 뭐 종교적인 자유를 뺏는 거, 뭐 표현하는 자유, 그리고 또 이동의 자유, 또 뭐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를 뺏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. 그렇지,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? 보통 내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탈북민들은 뭐 평양에 살고 있으면 평양에서만 살아야 되고 뭐 어디 함경도에 살고 있으면 함경도에만 살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특정하게 배정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. 근데 이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되게 뭐라고 하지? 생소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? 왜냐면 나도 이거 녹음하러 오는 것만 해도 제주도에서 서울로 비행기 타고 왔잖아.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애초에 벌어질 수 없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좀 뭔가 되게 우리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. 나는 북한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굶주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도 뭔가 침해받는다는 게 아주 신기해. 어떤 면에서? 우리는 그냥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목이 간지러워도 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심하게 아파도 병원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기 굶주리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. 그치. 북한에서는 올해만 해도 막 30만 명이 아사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참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. 그런 게 북한에서는 너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꽤나 상황이 다른 걸 보여주는 것 같아. 내가 가상으로 쓴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배급이라는 걸 받거든. 왜냐면 음식이 없어서 이제 정부에서 살짝 음식을 나눠주는 건데 우리 남한과 북한의 간극을 정확히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. 그럼 그거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? 그래 볼게. 17살이고요.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. 배급소에서 계란이 나왔거든요. 원래 감자나 옥수수만 나올 때가 많은데 오늘은 줄 서자마자 계란이다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. 순간 잠이 확 깨서 새벽에 나가 손이 시린 채로 줄을 서 있었어요. 좀 힘들었지만 계단을 받아서 돌아올 때만큼은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했어요. 엄마도 좋아하고 동생은 행복해서 방방 뛰기도 했어요. 배급을 받으려고 새벽에 일어난 보람이 있는 날이었습니다. 이 라디오 듣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중에 뭐 하나쯤은 운이 좋았다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계란 하나에 그 정도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참 정말 좋은 일이면서도 어떻게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네. 왜냐면 내가 처음에 배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같은 걸 생각했거든. 뭐 밥이랑 국이랑 뭐 다양한 반찬도 주고 그러니까. 근데 그 계란 하나만 나오는 게 참 특별한 일이고 운이 좋은 일로 생각된다는 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편의점에만 가도 몇천 원에 계란 2개인가 3개인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북한에서는 그 배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.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. 참 뭔가 남한이랑은 느낌이 다르달까? 넌 어떻게 생각해? 난 얘가 그 말하는 행운의 기준이 우리랑 참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. 난 우리한테 너무 흔한 음식이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란 자체가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그날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속상한 것 같아. 우리랑 사는 질이 너무 달라서. 그럼 너희는 방금 말한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? 적어도 우리가 사는 삶에서.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아니면 뭐 그냥 그 순간 그냥 즐겁고 스트레스 없고 또 그냥 배불리 먹고 자는 거. 북한에서는 우리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 정보에 대한 자유가 적다고 들었어. 뭐 출판이나 언론의 자유도 탄압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매체를 접할 기회도 적으니까.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, 너희들은? 우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정말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. 내가 무슨 생각을 말을 하든 그 생각이 존중받고 물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비난받진 않는 그 자유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. 근데 그 자유가
북한에서 없다는 게 나는 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처럼 다가와, 나한테는.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발언을 조금만 해도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어. 그리고 그 살짝 그런 발언들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,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. 그러게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고 하면은 정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한 가족의 의미가 조금 희석되는 느낌이랄까? 우리에게는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제일 친구보다도 우선인 그런 게 가족인 건데, 북한 사람들은 가족끼리 뭔가 감시한다는 것은 너무 가족이란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 것 같아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곳에 퍼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우선 이 라디오 자체도 퍼뜨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,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아. 미디어에서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든 이런 대화 주제가 좀 많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아. 나도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. 나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교과서로 조금 공부를 하거나 그냥 살면서 오가는 대화 중에 몇몇 사실들을 알게 된 것밖에 없었는데, 이 라디오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고, 이걸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. 나는 사실 이 라디오를 하기 전에 북한에서 아무것도 몰랐는데,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좀 많은 힘듦을 겪고 있다는 거에 이 라디오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 같아. 그렇지, 보통 학교에서도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, 그 속에 인권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담겨 있지 않잖아.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, 우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라디오의 기회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. 오늘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, 언젠가 우리가 다시 통일된 한반도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. 고마워. 안녕. 안녕. 너의 목소리